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감세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미국 음짐 자세히 알아보죠. 김철우 특파원,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하 결정을 일시적인 조치로 봐야 한다. 여기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시장은 지난달 연준이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앞으로 이 조치가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계속하기로 정하지 않고 일시적 조치로 하자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일치합니다. We're thinking of it as essentially in the nature of a mid-cycle adjustment to policy.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기대했던 당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표 직후 급락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은 향후 경제 지표 변화가 불확실해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할지 결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인데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역의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계속 역풍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놓고 위원들 간의 견해가 크게 갈린 것도 드러났는데요. 당시 연준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했지만 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반대했고 2명의 위원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행사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고 이유가 뭐죠? 네, 잭슨홀 미팅하면 미국 연방은행인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말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세계의 통화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의 과제란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연준은 그동안 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마다 양적 완화 기조로 전환 방침을 밝히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달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완화 사이클 진입이 아닌 중간 조정이다라고 선을 그으며 적극적인 완화 정책 기대를 견제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더 고조됐고요. 장단기 미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과 연준이 금리 인하가 사이클 중간 조정일 뿐이란 기존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 시장 실망도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 위원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가 않다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준의 금융정책과 파월 의장을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트위터 공격과 인터뷰를 통해 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하거나 퍼팅을 못하는 골퍼라고 비난했고요. 미국의 제조업은 훌륭하지만 연준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이 훨씬 이자율이 낮은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연준은 정신을 차리라고 연준을 직접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금리를 1% 내리고 양적 완화도 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 주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has let us down. They missed the call. They raised them too fast. They raised it too high. And they did quantitative tightening.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도 경쟁적으로 연준 압박에 나서고 있고요. 월가의 전문가들도 연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y're holding the Fed funds rate too high. It's not going to be healthy for stocks, and stocks are not going to turn around.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연준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하려 해도 연준의 운신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연준이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지속적인 완화 방침을 내비친다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연준을 몰아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취재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급여세 인하 등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급여세 인하를 검토했고 자본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ve been thinking about payroll taxes for a long time. Whether or not we do it now or not is it's not being done because of recession. Maybe I'll run the central bank. Look. 추가 감세 정책 검토 소식은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운을 띄우면서 시작됐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Tax cuts 2.0. We're looking at all that.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죠. 지난 2017년 말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 등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는데요.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둔화 조짐으로 감세 조치 효과가 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경제팀이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세 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불식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무대 뒤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 조치 등을 검토하는 모습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